자미치 우리 친구분들 그동안 편히 지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옷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났을까? 이런 호기심 가져보신 적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옷이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논나랑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자, 모시고 갈게요. 오늘 옷 만드는 공정을 소개해드릴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뿌랭땅이에요. 뿌랭땅은 1979년부터 시작한 브랜드예요. 굉장히 역사가 오랜 편이죠. 그리고 뿌랭땅은 거의 모든 제품을 자체 공장에서 만든다고 해요.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옷 공장이 크게 있는 거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아미치들을 여기 모시고 왔어요. 옷 만들기의 첫걸음은 당연히 디자인이죠. 자, 여기가 바로 뿌랭땅의 디자인실입니다. 한 시즌의 옷을 만들기 전에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디자인 회의를 하죠. 그동안 수집한 모든 트렌드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디자인을 정하면서 소재도 같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소재들 중에서 그 디자인에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소재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개발실로 모시고 갈게요. 개발실은 패턴을 그리고 샘플을 만드는 곳이랍니다.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사들이 패턴을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모르는 아미치들 계실까봐 알려드리려고요. 패턴이라는 건 옷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죠. 패턴실에서 나온 패턴으로 1차 샘플을 만든답니다. 실제로 사람한테 입혀봐서 디자이너가 생각한 디자인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패턴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방에서 나온 샘플하고 작업지시서예요. 최종 작업지시서. 이 작업지시서 안에 모든 디자인과 그 디자인을 현실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생산 라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아미치들 따라오세요. 할머니 따라오세요. 자, 우리 아미치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캐드실이에요. 캐드실은 뭐 하는 곳인지 할머니가 설명드릴까? 아까 패턴실에서 최종으로 나온 패턴 있었죠. 할머니가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걸 그 모양 그대로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맨 처음 만드는 패턴을 표준 사이즈라고 하는 55 사이즈를 기준으로 만드는데 옷 사이즈는 44, 55, 66, 77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55 사이즈 기본 패턴을 바탕으로 정해진 치수 체계에 따라서 확대하고 축소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그레이딩 과정이라고 하고 캐드실에서 그 과정을 진행한답니다. 또한 캐드실에서는 패턴의 봉제선, 안감, 심지, 포켓, 시접 등을 함께 표시해주는 작업을 하죠. 이 패턴 하나만 있으면 어디랑 어디를 연결해야 하는지, 소매는 어떻게 달고 주머니는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을 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마카 작업이에요. 옷 한 벌을 만들 때 여러 개의 옷 조각 패턴이 나오겠죠. 이 한 조각 조각의 패턴을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짜투리 부분의 옷감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한 옷 한 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단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죠. 자, 이제 패턴 작업이 끝났으니 옷의 재료를 살펴봐야겠죠. 옷을 만들 원단이 들어오면 우선 검수 작업을 먼저 해준답니다. 위아래에서 빛이 나오는 이 검단기에 원단을 올리고 전체적으로 원단을 쭉 보면서 불량인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원단에 방축 가공 처리를 해준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처음에 원단이 들어올 때 아주 큰 롤로 돌돌돌 말려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원단 자체가 늘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원단은 처음에 꼭 방축 가공 처리, 즉 원단의 올을 가지런하게 정리한 뒤에 옷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미치들, 저기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거 보이세요? 쉽게 말하자면 옷을 만들기 전 옷감에 스팀을 쏴서 다림질 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기계를 스펀징기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방축, 가공 처리를 한 원단으로 만든 옷은 원단부터 이렇게 풀어짐이 없어서
오래 입어도 옷이 변형되지가 않겠죠. 뿌랭땅은 국내에서 몇 안 되게 방수 가공하는 스펀징기를 브랜드 내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다음은 연단 작업을 해줄 거예요. 아까 캐드실에서 마카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카 작업한 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만큼의 원단을 잘라서 차곡차곡 개어놓는 작업이에요. 잘린 이만큼의 원단에 패턴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 표시 작업 끝난 종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원단 한 판에 그려지는 패턴이 옷 두 벌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패턴 간의 거리가 아주 짧고 빼곡이 담겨 있죠. 이렇게 자르면 정말 알뜰하게 낭비하는 원단이 없겠죠. 다음 순서는 캠 시스템 공정인데요. 쌓여있는 원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서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아까 캐드실에서 작업한 마카를 입력시키면 칼이 딸린 기계가 지나다니면서 패턴에 맞게 자동으로 원단을 잘라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보통 옷을 제작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직접 재단 칼로 원단을 자르거든요. 그런데 원단이 여러 겹 쌓였을 때는 원단에 쌓인 두께 때문에 사람이 잘랐을 때 원단이 조금씩 밀려서 아무래도 조금 오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캠 기계를 이용해서 자르면 원단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어도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재단이 가능하거든요. 옷을 만들었을 때도 모든 옷이 오차 없이 말하자면 아기가 딱 맞아서 정교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정밀한 재단을 요하는 옷도 있어요. 우리 아미치들 예전에 논나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좋은 옷일수록 옷에 무늬가 있을 때 연결 부위에 그 무늬의 아기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무늬가 있는 옷은 연결하는 부분에 무늬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늬를 하나하나 표시해서 따로 정밀 재단을 해줘야 한답니다. 이런 디테일을 살려주는 게 바로 좋은 옷이죠. 자, 패턴에 맞게 원단이 조각조각으로 잘려 나왔네요. 봉제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바로 심지를 붙이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입는 옷에는 단단하게 살짝 모양이 잡혀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칼라, 소매, 허리 벨트 그런 부분들. 그 부분에는 원단 안쪽으로 이런 심지라는 게 들어가요. 원단 안에 심지를 붙여줘야만 흐느적거리는 원단에도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공정에서는 심지를 붙여주는 작업을 한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원단에 심지를 올리고 프레스 기계 밑으로 지나가면 고열로 압착하여 심지가 원단에 착 달라붙게 되어 있죠. 심지 한쪽에는 열로 녹는 접착제가 붙어 있거든요. 보통 다리미로 심지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계로 심지를 붙이면 나중에 세탁 과정에서 심지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해 주죠. 말하자면 옷의 형태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심지도 붙이고 모든 작업을 다 끝마친 조각 꾸러미를 쌓아놓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봉제, 박음질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죠. 봉제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드디어 옷 조각을 합체할 봉제실입니다. 봉제는 7가지 공정이 한 라인을 이루고 있는데요. 공정은 옷마다 다르지만 부자재, 주머니, 카라, 앞뒤판 연결, 소매, 마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7개의 공정을 지나면 드디어 옷이 한 벌 완성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게 뿌랭땅에는 2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공정이 끝나고 다른 공정으로 보낼 때 사람이 직접 옷을 나르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 누르면 옷걸이에 걸린 옷이 다음 공정 앞으로 보내지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른바 자동화 시스템이네요. 뿌랭땅에서 봉제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 우리 아미치들 그치 느끼시죠? 20-30년 된 베테랑들이 대부분이셔서 제품의 수준이 항상 일정하다고 하네요. 여기는 봉제 후에 남은 실밥을 정리해주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곳이랍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해야지 정말 좋은 옷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무리 작업까지 끝난 옷은 최종적으로 다림질을 한 다음에 옷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벌 한 벌 전수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합격된 제품은 비닐을 씌워서 트롤리에 걸어준답니다.
이렇게 트롤리에 걸어서 옮겨야지 옷을 직접 만지지 않고 이동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는 트롤리가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져 있답니다. 아우, 재밌네요. 자, 우리 아미치들, 할머니가 이 완성된 옷을 트롤리에 걸어서 상품실로 데려왔어요. 이렇게 물류로 도착한 옷들은 배분표에 맞춰서 전국 각지로 보낼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드는 전 과정을 지켜본 옷이 바로 여기 있네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 입어볼게요. 전 과정을 봤더니 더 옷이 애착이 가네요. 어때요, 우리 할머니? 자, 오늘은 할머니가 우리 아미치들의 궁금증 하나 풀어드렸어요. 옷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잘 보셨죠? 다음에는 아미치들이 또 어떤 걸 궁금해 하시나 할머니가 생각 많이 해서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할머니 기다려주실 거죠? 자, 다음에 또 봬요. 아미치.